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하고 네. 바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예. 실제 그 사진들이 남아있죠. 예. 근데 대선 끝나니까 그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제 예. 바로 쫓아내죠. 예. 아, 예.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 그래서 안 변할 것이다 이 말씀 같습니다. 보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 그리고 다급해지면은 말을 듣는 척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인식한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대한민국엔 다행이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 그러면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심판당했으면은 예. 위험을 인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강서 보궐선거에 그렇게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 행복 회로를 돌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인요한 혁신위 사실 뭐 뭘 하려고 했던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시간 좀 끌고 본인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위원장으로 비대위 출범시키고 정말 제가 항상 인용하는 표현 중에 쇄신, 뼈를 깎는 쇄신해야 되는데 때리미는 쇄신하면서 버티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저는 근데 지금도 예. 인선하는 거 보면은 저는 위기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누구도 윤석열 정부를 일하려 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준석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걸까요? 22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맞삼 중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또 가볍디 가벼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양두구육으로 개를 팔아 당선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꼴의 당선인 신분이라고 거침없이 독서를 퍼부어댔습니다. 뭐 잠시라도 국회의원 맛을 보면서 행세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요량인데요. 끼케야 1년, 국회의원 맛은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2억 주택인데 결국에는 맞다고요? 그러면 그게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 한 10억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가지고 샀다 이런 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가 영끌 갭 투자를 그 딸 부부가 선택해가지고 했다. 그럼 본인 직장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동안에 직장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은 이 안에 그러면은 전혀 지원이 없으십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루어졌고요. 지원하셨군요. 일부 정려가 있었는데 정려세 다 냈습니다. 예. 그거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들한테는 집 한 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30억 정도 가액의 주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주거는 저한테 있죠. 그래서 따님에게는 제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지. 아시겠지만 이미 그의 허위사실을 인용해 보도했던 채널A는 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재를 당했는데요. 그 허위사실의 근원지인 이준석이 절대로 무사할 리가 만무한 거죠. 내심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신도 잘 알 겁니다. 이 국회의원 배지가 길어봐야 2년짜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되더라도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일 텐데요. 선거법 위반은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로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준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한다며 이같이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때는 질 것 같으면 90도 인사하고 그랬다. 사진도 남아있다. 그런데 대선 끝나니까 그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바로 쫓아냈다며 어떤 면에선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승리 이후인 2022년 7월 국힘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당대표직에서 축출된 바 있는데요. 물론 축출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의문인 과거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았던
성접대 의혹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 알아서 빨리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 알량한 국회의원 며칠 더 해보겠다고 버텨본들 길어야 1년 남짓일 텐데요. 맛만 본 사선의 중진, 마사중이라는 현실이 자신을 괴롭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제기할까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혹 계속 제기된다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회유를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출정일지와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본 기자라면 이런 황당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정권 하에서 언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을 바꿨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또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라는 물음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황당한 질문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법원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어용 언론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어이없는 질문들인 거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수사검사가 연결해줬다. 네네네. 그 옥중 편지에서 그게 폭로가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뭐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뭐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소개해준 전관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그 내용으로 검찰과 사전에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이것은 조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제가 24년 동안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형태를 보고 예. 또 과거에 이제 한명숙 모해위중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을 봤을 때 이전 부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수사를 이끌고 있는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과거 수영자를 검사실에 불러다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요. 대검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수도 없이 봐왔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전 지사가 지금 술판 회유에 대해서도 연어회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자들의 대질 조사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인근 음식점의 실제 배달 여부 등을 조사해보면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내놓은 진술들은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지난 6월에서 7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수원지청 청사에서 연어와 회덮밥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밝힌 시점과 장소 등을 세부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옥중 서신을 통해 담당 검사가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를 동원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는데요.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시간, 호송차로 검찰청을 출발해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 호송 교도관이 적힌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고 술자리 회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호사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A 변호사는 전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는데요. 수원지검도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 부지사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가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이런 식인데요. 관련이 없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다 접견한 바가 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검사가 주선한 바가 없지만 개인적 친분으로 접견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접견이 이루어지면 접견한 게 아닌 건가요? 검찰이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따름인데요. 입이라도 맞추고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했으면 합니다. 누가 이들의 말을 믿어줄까요?